오는 8월 말 문을 닫는 경북 외고대학교가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 추진이 제대로 안 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노선을 두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와 남부내륙선의 동시 연결을 제안했습니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최근 집단면허에 대해서 시장직을 걸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더위를 피해 눈과 귀를 쉬게 할 수 있는 전시와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름과 안개가 뒤섞여 뿌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할 텐데요. 이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 밤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2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퍼부을 수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대비해 접이식 우산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는 8월 말에 문을 닫게 되는 경북 외고대학교가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상 학교의 절반이 재정 부실 대학이고 교육 과정도 맞지 않아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외대가 특별 편입학 대상 학교로 선정한 곳은 대구 경북 지역 10개 대학. 이 가운데 경일대와 경주대, 대구 외국어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위덕대 등 5곳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낙인 찍힌 곳입니다. 거기 갔을 때도 우리 학교처럼 문 닫으면은 똑같이 그렇게 학생들이 갈 곳 없어지고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고요. 늦가기로 대학에 들어온 서경임 씨는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경북 외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편입대학들은 이런 교육 과정이 없어 그동안의 노력과 꿈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서 씨는 군복무 중인 아들과 딸까지 이 대학에 다니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복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이 많아서 이 학교를 선택해서 왔는데 다른 데는 교과 과정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거라 이거를. 사정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편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편입학 포기서와 재적 처리 동의서를 받기로 해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대학으로 이 아이들을 특별 편입을 다시 추진한다든가 전 그렇지 못하면 예치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아이들을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학교 폐쇄를 결정한 경북 외대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편입학을 처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거듭해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정책 55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합니다. 경제 부흥을 위한 월드스타 기업 육성과 국가 첨단 의료 허브 구축, 남북권 신공항 건설, K2 공군기지 이전 등을 추진하는데 15조 7천억 원이 드는 등 국비 예산 사업 7개를 제외하면 총 사업비가 17조 3천억 원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지원과 CCTV 통합안전센터 구축, 그리고 공연문화도시 조성도 함께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이 계획의 최종 점검을 위해서 오늘 시 간부와 구군부단체장, 대구경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연계정책 실천보고회를 갖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대구와 경북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6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49억 9,100만 달러를 수출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늘었습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섬유류는 부진했고 경북은 무선 전화기와 무선 통신기기 부품 수출이 좋았지만 철강 관련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경부선 철도에 이어 새로운 중축철도가 될 중부내륙선 노선을 두고 정치권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와 남부내륙선의 동시 연결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중부 내륙선으로 통칭되는 구간은
성남 여주선, 여주 문경선, 김천 진주 거제선을 잇는 총 연장 400km의 종축철도입니다. 성남 여주 구간은 복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주 문경 구간은 기본 설계가 끝났습니다. 김천 진주 거제 구간은 2016년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문경 이남의 노선을 어떻게 정할 건가 하는 겁니다. 김천과 상주 지역은 문경선과 경북선을 복선으로 만들어 서울과 거제를 연결하는 종축철도, 즉 중부 내륙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 서북부 지역의 발전에 명운이 갈리게 되고 또 더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 발전, 또 통일을 보면은 거제로부터 북한 지역까지 철도가 연장돼야 되기 때문에 상주 김천 지역의 명운이 이 구간에 달려 있다는 건데 경상북도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도청 신도시를 발전시키려면 문경 신도시 동대구 연결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선은 상주 김천 지역의 요구대로 추진하고 동시에 문경 신도시 동대구 노선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두 개의 노선 다가 지금 시급하는 게 현실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를 통해서 동대구 마산까지 가는 이 노선도 사실 많이 시급한 걸로 해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도시로 철도가 연결되면 서울의 강남북과 대구 부산은 물론 김천을 경유해 대전과 진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시의 철도 연결이 경북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홀로 사는 노인들의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폭염 특보 발령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폭염 정보 전달 체계를 손질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750여 명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농촌 지역에서 밭일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노인이 없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 발령 상황과 행동 요령을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가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는 기업체에서 보관 중인 환경오염 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대표자와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갖습니다. 잦은 비가 예상되는 다음 달에는 공단 주변 하천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중점 관리업소와 폐수 수탁업소 등에 대한 민관 특별 합동 단속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큰 비가 내린 뒤에는 파손된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에 대한 복구와 기술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최근 집단 민원에 대해서 시장직을 걸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3선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5기 3주년을 맞아 열린 박승호 포항시장의 기자회견에서 관심의 초점은 집단 민원에 맞춰졌습니다. 양덕동 승마장과 관련해 박 시장은 전국적으로도 승마장이 환경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다며 시장직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전염병 어떻게 하자고 하면 나도 섬찟하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장직을 거기는 못 닫겠다. 효자동 빗물 펌프장과 관련해서도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빗물 펌프장이 오수가 분리되지 않을 때는 오수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악취도 나르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효자 빗물 펌프장은 95% 이상 지금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빗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박승호 시장은 건설 중인 포항 운하는 오는 10월 5일 개통 예정이고 유람선 사업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재임 7년간 지방도시로는 드물게 인구가 15,000여 명 늘었고 시 예산과 국비 확보액이 각각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말로 시정 성과를 자평하고
삼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절대 국회의원은 아니다. 이거는 나하고 적성이 맞지 않다. 난 역시 지방행정 쪽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 그 올인하고 있고, 지금 뭐 또 내년 선거를 위해서도 내가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소신 못지않게 중요한 소통이 부족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공무원들의 피로와 시의회의 반발이 쌓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각종 집단 민원이 본물처럼 터지는 상황이어서 박승호 시장의 행정 역량이 막바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이 오늘 각급 학교에서 치러집니다. 대구의 경우 197개 학교 5만 9천여 명이 국어와 수학, 영어 3과목에 걸쳐 평가고사를 치릅니다. 학생별 결과는 9월에 통지되고 학교별 평가 결과는 11월 말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정교조 대구와 경북지부는 학교 교육의 파행을 조장하고 창의성을 말살하는 일제고사를 중단하라면서 오늘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권길 의원과 최길령 의원은 새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구현을 대구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과 지식재산 정보 활용 사업, 그리고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어제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6월 말 뜨거워진 태양을 피해 가까운 곳에서 더위도 피하고 또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전시회와 음악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시력 프로젝트 지하철도 999전. 유망한 신진 작가들의 창작 공간인 가창 창작 스튜디오 출신 작가들이 재미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시력 프로젝트는 버머 아트스트리트와 잘 어울리는 지하철도 999란 제목으로 전시를 펼치고 있는데요. 벽면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은 지하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정보를 교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하나로 연결된 지하철처럼 작품과 작품을 이어주는 독특한 구성 방식을 택했는데요. 두 작품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재작업한 그 작품이 있어가지고 그 두 작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식의 전시 형식이라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서 고리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전시회를 관람한 시민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소통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제23회 젊은 음악인의 모임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젊은 음악인들의 모임 대구국제현대음악제가 23번째 무대를 엽니다.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음악제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외 많은 음악인들과 학생들이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을 위한 또 이런 아카데믹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학을 맞이하면 많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음악의 한국의 메카라고 대구를 부를 정도로 이 현대음악제의 어떤 확산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음악들로 음악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영화음악 공모전, 트롬본니스트 베리웹 초청 연주회, 중국 북경 전통음악 연주단 CUN 초청 연주회, 그리고 세미나와 워크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질 대구국제현대음악제. 대구가 순수 창작음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음악제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어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한국외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에 터키 학생 6명을 터키로 보내 이스탄불 경주엑스포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며 통번역 지원과 온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를 동원해 한국-터키 문학 심포지엄과 한국-터키 문화 산업발전 포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 복무 도중 선임병의 구타가 원인이 돼 자살했더라도 이 자살자 본인의 책임도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998년 해군 복무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살 A씨의 유족들이 대구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돼 자살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살 당시 A씨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인 과실도 있는 만큼 보훈청이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첫 휴가를 나왔다가 가족이 살던 아파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은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며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시와 안전행정부가 위생 부분을 강화한 심사 기준 등을 적용해 착한 가격 업소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식품위생업소 56곳을 착한 가격업소로 새로 지정하고 값을 올렸거나 휴폐업한 업소 등 26곳을 지정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의 착한 가격업소는 375곳이 됐는데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99곳으로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한식이 21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할 텐데요. 이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최고 2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이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돼 다소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를 뿌릴 텐데요. 이 장마전선이 당분간은 제주도 부근에서만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봉화의 낮 기온 26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1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꽤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분간 흐린 날씨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